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설날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2025년 설날이 어제 그저께 지나고 오늘 즐거운 자유시장연구원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 자유의 적 자유에 대한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백훈 정의학당 발글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다. 내 손주들에게 하고 싶다 하는 아주 거창한 꿈을 꾸고 있는 신백훈입니다. 자유의 적 자유, 자유의 적이 자유다. 물론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개월 전에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저자 마이클 로스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베스트셀러를 글쎄 2권을 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2017년도인데 세상에 아무 글도 적히지 않는 민주당에 투표해야 된 이유 그 종합 안내서를 냈는데 아무것도 안 적히다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적힌 책도 있나?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을 읽는 즐거움,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적혔다는데 읽는 즐거움을 주는 훌륭한 책. 도널드 트럼프는 방송인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 아주 넉살도 좋죠. 우리말로 너스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자유의 적 자유. 이것 또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글도 적히지 않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이유, 아무것도 적히지 이유가 없다.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당나귀 그림이 있고, 보니까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 또 트럼프의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황소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징 동물이 뭔가 전 모르는데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뱀, 살모사, 그것도 독사. 그럼 국진당은 뭘까? 국진당은 뭐 그렇게 독까지는 없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구렁이 담 넘어.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책 소개를 보면은 왜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고 약칭으로 말하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패배의 이유를 밝히고 어떻게 노선을 바꿔 승리로 나갈 수 있을지 전략까지 제시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절대주의자들이 모든 것에게 내줬는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문화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공산혁명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들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는 그때부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말장난을 그럴듯하게씩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화전쟁은 출판사 리뷰를 보면은 이 책은 본래 원제는 말을 통제한 자가 정신을 지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전쟁은 끝났고 우리 모두가 패배한 셈이다. 보수주의의 실패와 회복 전략에 대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저자 놀수는 그들이 거짓을 풍란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수 진영의 전투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겁쟁이들 그리고 그 무지한 우파들을 맹렬하게 꾸짖고 있다.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자유주의적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언어 기준을 지킬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좌파들에게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 출판사가 소개하는 글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거, 놀수 저자 특유의 시니컬한 블랙 코미디로 점철된 용어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깔끔하게 재치 있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신백훈 발제자는 이 발제 자료 마지막에 이 사전 전문을 무려 슬라이드 16개 나눠서 다 게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책을 안 보신 분들에도 신백훈 발제자의 발제 자료를 보시면은 마이클 롤즈가 얘기하고 있는 책의 모든 내용 중에서 무려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그 개수는 글쎄 이제 한 100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단어는. 그 자료를 전부 정리하면서 복사 갖다 붙이기 하고 오타자를 보고 교정을 보고 하다 보니까 발제자 신백훈이는 보고 또 보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봐도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 신백훈이가 이렇게 문해력이 이렇게 멍청한가 할 정도로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얘기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된대. 팍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손주들한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그래도 제가 자료를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다. 이럴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화상에 박수 이모지 이런 때 막 난리치는 겁니다. 막 박수도 쳐주시고. 노현수는 오늘날 진정한 보수주의자들 중 한 명으로 자칭 보수지달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본래 입장을 흐리지 않고 진정한 보수주의적 가치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분야의 논객이다. 참 마이클 롤스. 나는 미국의 마이클 롤스 같은 사람들이 보수주의 논객이 우리 북한 회원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해서와 이런 책도 우리가 많이 내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 바른청년연합의 회원님들이 이거를 많이 해주리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추천사를 보면은 캔디스 오웬스 베스트셀러 작가죠. 벤 사피로, 댄 볼지노, 댄 콜도 있는데 특이한 사람은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이거 뭐 각 수석, 사관학교 수석, 대학도 수석 했던 사람. 이 책은 우리 문화를 보존하려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이 책을 발제 도서로 선정해 주신 자시원과 박청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책 속으로 보면은 이 중에서 발제 자료에 다 올려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다 중요한 거지만 하나 소개를 한다면은 아이러니는 정치적 올바름의 심장부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은 곧 적어도 현실에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거짓이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개념의 본질적인 부정직함을 보여준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 올바름은 다른 어떤 종류의 말보다 더 정치적이지도 않으며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급진주의자들을 야만 정도로 취급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 야만인들은 우리보다 이 문화를 공부하고 문화를 어떻게 악용을 할 것이냐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방탕주의는 자유를 위협한다. 자연은 공백 상태를 싫어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도 사회적 기준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기준을 사회 속에서 집행할 용기를 내지 않는 한 좌파들이 겁먹어서는 안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호한 찬사는 결국 급진주의자들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확립되는 것을 살짝 지연시키는 정도로밖에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다 당한다. 급진주의자들 그들은 여성을 비하고 풍자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다가도 립스틱 몇 번 바르고 하이힐만 신으면 남자가 여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며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한다. 이게 참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하고 책 속으로는 나중에 발제자료 다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목차는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신백훈 제가 하고 후반부 9장서부터 후반부까지는 우리 훌륭하신 양희동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멋지게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매 발제마다 신백훈이는 지만원식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그렇게 독서를 많이 했고 또 책을 많이 썼는가 독서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10페이지를 읽으면 책을 듣고 10페이지까지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는가 상상을 하는다. 그렇게 해서 요약하고 그래서 요약 능력을 길러졌다. 여러 다큐서를 여러.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은 신백훈 정의학당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무조건 책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 반지연이죠. 보니까 반지연 이분은 지난번에 블랙아웃 나는 왜 민주당을 탈출했나 아주 이제 번역가로서는 우리 자유시장 수호자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서문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태초에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자유가 우리를 죄인으로 해. 뭔 소린가? 그 누구도 아담과 이브의 목에 칼 들이대면서 야 선악과 먹어 안 먹으면 죽여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선택했을 뿐이다. 물론 뱀이 유혹이 있었죠. 뱀이 꼬드긴 거 아닙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면은 그 결과는 끝없는 노동소를 지배하는 죄성에 우리 원죄를 지게 됐다. 이게 자유, 즉 절제되지 않은 자유, 훈련하지 않은 자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치당이 히틀러 다수당이 됐죠. 차베스도 그렇게 됐죠. 북한도 공산화도 강요의 세력이 아닙니다. 꼬드겨서 토지 경쟁이다 뭐다 이거 다 합법적 형태로 공산화가 된 거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인들이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다. 그러니까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원제는 Speech is controlling words, controlling mind. 언어를 통제하여 정신을 통제하라. 이것이 놀주의 첫 제목이었는데 이거를
저자, 역자 반지현은 더 큰 관점에서 자유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목을 자유의 적 자유다 라고 번역했음을 밝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마이클 롤즈 저자의 서론은 자기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저자가 다음엔 언어를 주제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는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의 PC의 심장벽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은 곧 적어도 현실에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워키즘, 캔슬 커처 단순히 검열받는 정도로 해석을 해서 자유의 이름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한 거는 단순 무식한 것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이들이 하는 검열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더라. 워키즘, 깨시민운동, 사회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인데 이게 각성주의다, 사회제주의다, 멋들어지기로 번역이 된다 이거죠. 말로는 좋다 이게 말로는. 캔슬 컬처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발언이나 행동할 때 이걸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배제하는 문화현상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보수주의자는 이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통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모든 정통적 기준은 딴 데 치워두고 오로지 자유만을 외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 주장하는 좌파들, 검열, 심지어 자유주의 개민까지도 보수주의자들보다 깊게 이해하고 자유를 무기로 휘두르고 우리 문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들이 이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뤄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고, 우리의 문화를 재구성하는데 좌빨들은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유다. 예. 자, 여기서부터 다음 1장에 들은 1장은 이상한 나라의 서양이 이상해졌다. 서양이 이상했다. 단어 전쟁이 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했는데 여기서 불법 이민자를 서류미비 이민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홀리데이 트리, 지구온난화를 기후변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97년 옥스퍼드 신화사전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적 또는 급진적 견해를 지닌 집단에 대한 순응을 의미하며 승인된 견해를 지지하고 차별적이거나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는 언어와 행동을 거두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나 윈스턴 처칠이 영어에 대해서 또 성경 그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연설도 잘하고 했지만은 그 누구도 처칠을 정치적 올바른 사람 쪽으로다가 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그 마약자를 불법자, 마약 범죄자, 강간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이상이 없이 잘하고 있다.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교회에서 무슬림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 당시 이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희생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부활절 숭배자라는 요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트위터에 애도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죠. 참. 그 여자 정치인도 참 그러네요. 한동안 힐러리 같이 하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 제목을 힐러리를 본받자 했던 바가 있는데 저같이 또 멍청하게 그런 멍청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이다 뭐다 이게 급진적 논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그들은 확보한 셈이다. 아기를 태아를 세포덩어리 임신의 결과물 한다면은 아기로 인식되지 않은 거다. 성과 악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생각만이 그것들을 만든다. 정치적 올바른 세관이란 현실을 모셔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음 2장은 현실을 재정의하다. Redefining Reality.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모든 인종, 연령, 성별을 아우르는 미국인 다수에 속하는 침묵하는 다수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침묵하는 다수. 도널드 트럼프는 이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저는 이 나라가 가장 직면한 큰 문제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들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이 나라에 시간이 많지가 않다. 이 정치적 올바름 옹호 중에서 그 팬데믹 때 여기 보면은 자유옹호 시위단 슈퍼 전파자라고 했고 연쇄 살인마들 했죠. 우리가 광화문 국민대회 있을 때에 그 대통령 비실장이가 우리를 살인마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과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용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얘는 교활한 사상가들에 고안되었고 우리 문화 전복 목적을 가진
혁명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전파가 되어 온 것이었다. 그 실천가들은 단어의 의미 자체보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지배자가 되는가. 그게 전부다. 그 사람들은. 자, 세 번째 3장은 문화 지배력입니다. 컬처럴 헤게모니. 칼 마르크스와 앵겔스. 그러니까 이게 1929년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공산당.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 마르크스 앵겔스 산업적 착취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혁명을 억제할 수 있는 더 깊고 보편적인 힘, 더 깊고 보편적 바로 문화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 칼 마르크스는 1884년 실패한 사로 생을 마감했지만은 마르크스 사후 2년 뒤에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다. 그게 그 공산당으로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안토니오 그람시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용어를 금기로 만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은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문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치적 올바름의 핵심 전략이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다. 결국 급진주의자들이 문화 지배력을 확립해서 그람시, 라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전을 상당 부분 실현한 어느 나라의 혁명가를 이제는 무자비한 검열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통성 강요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다. 참,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저는 소름 끼침을 느꼈습니다. 다음 4장은 보면은 기준과 관행, 스탠다드 앤드 프랙티스. 영국의 1930년대, 40년대 우리 일제시대 두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과 헉슬리. 여기에 보면은 이때 만들어낸 말, 신어, 뉴시픽, 빅브라더, 사상범죄, 이중사고, 기억이 구명, 멋진 신세계 등이 그랬다. 여기에 보면은 노숙자, 무주택자를 불황자, 떠돌이로 더 오래된 용어로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말로서의 전쟁을 이들은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불황자가 마약 중독자가 많은데 이거는 중독자를 약물 사용 의존증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 이건 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됐다. 자,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 문화의 예리한 통찰과 최고의 전통으로 보지 않고 당시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로만 옹호하는 난 우리는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다. 이 급진주의자들이 선을 재정의하고 우리가 표현이 자유라고 부리는 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이다. 선을 재정의하다. 선을 재정의하다. 선악을 재정의하다. 이게 완전히 인간으로서 신의 경지를 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가? 책을 보면서 이 생각도 났습니다. 다음 5장은 마오이즘이 주류가 되다. 마오이즘, 모택동이죠.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르지 않을 뿐더러 엄밀히 말해서는 정치적이지도 않다. 이 개념이 말하는 선은 곧 악이다. 악. 그러나 처음부터 아이러니가 정치적 올바름을 정의한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은 단어와 구절을 변형 정반대의 뜻을 가지게 된다. 이 용어는 1794년 재판을 통해서 미국에서 나왔다. 1930년대 배경을 한 앨리슨의 소설 보이지 않는 인간에서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풍자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오웰과 헉슬리로부터 나보코프까지 밀루시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에세이 정치와 영어에서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킨다면 언어 또한 생각을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매료시켰기 때문이다. 매료시켰기 때문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은 안토니오 그람시나 프랑크 하타파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변혁이 정치적 혁명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예술 자체를 예술, 계급을 초월할 예술, 정치와 무관하거나 정치부터 독립된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문화 대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공자 무덤도 파헤치고 그 비석도 무너뜨려서 깨부시고 그랬습니다. 즉 전체 혁명 기제 안에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교육하며 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구성요소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오이즘 보수주의자들은 왼쪽 진영이 끊임없이 규칙을 바꾸는 상황에서 반격이 발편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보수주의자를 하는 걸 보면은 앞면이 나오면은 그들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진다. 이래서 어느 쪽이 나오든지 간에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보수주의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참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마르쿠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1965 억압적 관용을 명료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역할을 또 해냈습니다. 자유주의 사회가 모든 정치와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한 것이 실제로는 지배적 권리 구조를 부여하고 억압을 당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6장은 마음씨 좋은 좌파들입니다.
더 톨러런트 레프트. 여기에 힐러리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당신이 지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예의를 차릴 수 없다. 예의를 차릴 수 없다만으로도 이 의도가 드러난다. 예의.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용적인 좌파 이들이 민낯. 이 용어는 원래 입만 열면 관용을 외치면서도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좌파의 위선을 비꼬는 농담처럼 보수층에서 먼저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보수주의자들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자로 규정한 리버럴 진영에서 사용된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저는 유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저는 왜 유교에 빠졌는가. 우리가 인이 예지신이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비례물시 비례물청 듣지도 말고 비례물어 말하지도 말고 비례물동 말하지도 말라. 이게 인간인데 이게 인간. 이게 인간이. 좌파들은 인간이지 아니죠. 인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마르쿠제는 그의 파괴적인 저서 순수 관용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다수의 주목, 신좌파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했고, 이게 마르쿠제가 전쟁 정보부였는데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일렸어요. 미국이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야 마르쿠제도 그렇게 했는가. 전쟁과 정치 참으로 묘한 조합이다라고 저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제는 해방적 관용은 우파 운동에 대한 불관용과 좌파 운동에 관한 관용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결론을 냈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2,700쪽 상당히 건강보험 개혁법.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읽어요? 근데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그 두꺼운 법안을 읽고 앉아있겠는가?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야, 우리는 이 법안 규시 통과시켜야 돼. 그래야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뻔뻔하죠. 마르쿠제는 이들과 동일한 공포 전술을 사용했다. 그 자신이 반대하는 모든 것을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재정의한 거라. 반대하는 자체가 마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반란 옹호 세력이다, 뭐 반란수기다 하는 그런 말에 딱 마찬가지죠. 또 페미니스트 운동,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라는 명목하에 반대 의견을 관용하지 않은 엄격한 말과 행동의 규범을 강요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분열적 성격이 탄생한 것이다. 다음 7장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Nothing personal. 텔레비전 전도사 로버트슨이 페미니즘을 설명하기를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고 자녀들을 살해하고 낙태를 말하는 거죠. 마녀처럼 주술을 행하고 자본주의 파괴하고 레즈빈이 되도록 부추기는 사회주의적 운동이다. 비록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 정치적 올바르면 이름이 저주를 퍼부은 것은 사실이다. 페미니즘 운영이 제1물결, 제3물결인데 제1물결은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 초점이었고 이 물결은 여성해방운동이었는데 제3의 물결은 교차성의 주목, 교차성. 저는 아직 이것도 문해가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교차성. 우리가 교차로. 그거 교차로인데 단어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성. 이 사람들이 뭐를 목표로 하는 건지 내가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따가 또 지리 시간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미니즘이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집안이 분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냐 마느냐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세상에 이런 거를 전부 다 정치화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가 판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판사에게. 이게 얼마만큼 이게 인간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판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저자 마이클 로저서 포함해서 3억 2천만 미국 인구가 3억 2천인가 봐요. 이 사람들의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 대법관 9명 중에 과반수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몸 내 선택 사랑은 사랑이다 같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치권이 강탈돼 버렸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테일러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후에 그들이 보기에 최근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문학보다 더 정치적인 것은 없다. 인문학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인류사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 인문학이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급진주의자에 가다 보니까 이거는 문명과 자아를 재정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 방식을 이 사람들이 택했는데 이게 원한의 학파. 그래서 8장이 원한의 학파입니다. 8장은 원한의 학파. 비판 이론에서 발전한 모든 사회비 학문 분야는 자신들의 연구 주제, 즉 대상을 숭배하는 흑인 연구는 흑인을 숭배, 여성학은 여성을 숭배, 퀴어 연구는 동성애자를 종종적으로 조명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백인에 대한 연구와 미국을 연구하는 것은 각각 백인과 미국을 해체하고 편마하기 위한 존재한다. 참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영어 공부하는데 셰익스피어만 해. 셰익스피어는 백인이라서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건이 뭐냐? 학생들이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을 하는데 시험 과목에 꼭 셰익스피어 넣으면 안 돼. 그걸 탈식민지화라. 아니 식민지화라는 것은 영토에 대해서 지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학문에 대해서 식민지화라고 하는
갖다 붙이기를 이렇게 잘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그들이 전략이 보수주의자들은 이론의 문 열리서 침튀게 조롱하고 있지만은 어떤지 뭐 이론 어떨지 몰라도 그 전술의 논리라기보다는 또 그럴 때 말싸움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거는요, 어느 그보다도 영어권 사람이 영향을 미쳤고, 링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성경이라든가 영어가 중요한 건데, 세상에 성경을 금지했대요. 그것도 1964년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을 제압한 급진주의자들은 다음으로 셰익스피어와 서양의 고전 겨냥해서 이등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커리큘럼을 하자 하고 노력 정도로 포장하면서 그걸 다 없애주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언제나 노인 함정에 빠져버려서 선택의 자유를 찬양하는 다른 미사역으로 이것의 내용을 하고 이렇게 온순한 양보는 교육과 세뇌를 구분하는 대중적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요점을 놓치고 있다. 혁명가들이 도입하는 급진적인 커리큘럼에도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방송이 2002년 니케너는 제프리실 이론, 제프리실은 뭐냐? 세상에 흑인들은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더 영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백인들은 사실상 동물에 가깝다. 백인들의 말 야만이다 그랬다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프리스 교수조차도 캐년이 더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참 말장난이지 말장난. 2007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테러리스트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이 성공이 됐지만은 공화당 학생회가 회귀한 우익활동가 로빈슨을 초청했을 때에는 세상의 시위대가 강영장 습격해서 사회다 넘어뜨리고 강연을 중단시켰던 사례도 이렇게 소개를 되는 거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로젝트를 통해 1619 역사를 재해석하자. 그래서 좌파 저널리스트 하나 존슨인데 하나 존슨은 뭐냐? 미국 건국 신라에서 이렇게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참 이렇게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뻔하게 되고 그게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엘리트는 항상 정치적 올바름을 선봉해. 그리고 대학 캠퍼스는 특수한 장소에서 사회를 뒤집어엎기 시작. 1980년대 이런 운동이 여전히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캠퍼스가 이제 굴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수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 이런 세계적인 이런 영향이 있었구나 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반부 발제고 9장 이후부터는 우리 양희동 교수님이 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GPT에다가 질문을 던져서 GPT가 작성한 거를 참고 삼아서 이렇게 발제 자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GPT가 만든 거니까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록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발제도 부록을 전문을 제가 슬라이드로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한 16개. 잘했습니까? 책을 다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것만 읽어봐도 상당히 공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화면 아래에 박수 이모지를 많이 여러 번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발제자 감사입니다. 이 책을 자유적 자유를 읽은 발제자 신백헌의 감상은 맹자에게 제자 공순 추감을 했습니다. 맹자 선생님 뭘 잘하십니까? 야, 나는 말이지 말을 잘 알아들어. 말귀를. 그리고 허용주의를 잘 길러. 지어 말을 알아듣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그 유명한 말입니다. 피사 편파적으로 치우친 말 들으면은 그걸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편파적으로 해. 조중동 더불어민주당 편파적인 말 그걸 알아들어야 돼. 음탕한 말 들으면 그 빠지는 음습한 구덩이를 알 수가 있어. 나쁜 말 사악한 말을 들으면 도리에서 벗어난 말을 알 수가 있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하는 말, 군사 이렇게 사기치는 말, 둘러대는 말, 이들이 공공한 상태.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말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한 말이 얼마나 이제 이놈들이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를 그르치는 거고 그 정치를 펴면서 난 것들이 전부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성인이 다시 공자님이 다시 온다고 해도 맹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박수 잘했다고 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 매주 금요일 참가 열심히 하고 반복 학습하면서 이거를 손주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학습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